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200석 참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막상 또 뚜껑을 열고 나니까 개표 초반에는 그 출구조사하고 정반대로 이 개표가 좀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또 다시 또 마음을 줄이면서 대선 때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대선 트라우마를. 뭐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헌정사상 그 야당이 그 단독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단독 과반수를 넘어가지고 지금 민주당만 175, 그다음에 우당인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합치면 거의 180석 넘어서 190석 가까운 압승을 얻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민주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뭐 스스로 축하 당연히 하고 뭐 격려를 해줄 만한 정말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반윤 진영으로 보자면 한 192석을 넘겼다고 지금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네요.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까지 뭐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진보당까지 다 합치면 이제 192석이죠. 국힘당이 108석이니까. 국힘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완전히 지금 고립된 상태거든요. 범야 190석 안팎, 여서 이탈표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그러니까 한 10표 정도 이제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지금 10표 나올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윤한테 한 번씩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부권을 거부하고 탄핵, 윤석열을 탄핵, 그리고 또 개헌 뭐 할 수 있는 선을 이제 200석인데 거기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금 조중동 입장에서는 워낙 190석을 좀 확보해놨기 때문에 190이 표로 한번 심판하고 나니까 이렇게 조중동도 국민들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칫했으면 진짜 방 뺄 뻔했어요. 200석을 넘겨버리는 순간 오늘부터 바로 탄핵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는 검찰 독재 타도보다는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낙선자에 대한 위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택하지 않았던 국민들에 대한 위로. 여기에 이제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국민이든 낙선자든 위로하면서 민생 회복을 듣자. 실제로요, 개표 결과를 가지고 다 집계를 해보니까 윤석열 찍었던 분들이 지금 마음 많이 바꿨어요. 이게 그냥 192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이번 그 개표 의석수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표심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느냐, 요거는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했었다.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은데, 이걸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보도 기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아쉬웠던 게 이번에 그 부산 지역이, 부산이 민심이 뒤집혀졌다. 라고 해갖고 부산을 중심으로 PK에서 최소한 2자릿수 의석들을 얻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부산은 지난 20대 총선보다도 의석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3석에서 1석. 의석수만 놓고 보면 20대보다 PK의 민심은 더 보수화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착각을 주기 쉽죠. 투표한 개표 결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총 다 합산했어요. 이 지역구에서 시민들이 이제 투표를 하시잖아요. 그게 지역구별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뭐 2만 3천, 뭐 7만 6천 이렇게 따로따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거를 후보별로 모두 다 합쳤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별로 얻은 모든 표를 다 모아서 그걸 정당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부산에서는 비록 1석밖에는 얻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2022년 대선 때보다는 훨씬 밭이 좋아졌다. 그래서 대선으로 가는 차원에서 PK의 민심을 보면 2자릿수 의석을 얻어내는 된 데까지는 이르진 못했지만 확실히 윤석열 정권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민심이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의 바람은 확실히 불었다. 그리고 다음 대선으로 가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국힘당보다 PK 쪽은 밭은 좋아졌다. 아마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면 국힘이 왜 저렇게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지,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출구조사 보시고, 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KBS, MBC,
SBS 이렇게 출구조사만 보면은 야 이제 민주당만으로도 거의 200석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200석 근처까지 갔죠. 국힘당은 이제 100석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그리고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면 이제 190석에서 211석까지 간다고 그래서 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늘 4월 11일부터 이제 방 빼는 날이구나. 다들 그런 그 기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200석을 넘으면은 탄핵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탄핵 이슈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막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200석이 넘을 것 같다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187석, 국민의힘 108석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년 전 21대 총선 때보다는 의석은 좀 늘었어요. 국힘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을 이제 하나의 정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그래서 안철수 당까지 같이 의석을 묶어서 보니까 106석입니다. 108석보다 2석이 적어요.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까지 열린민주당도 합쳤으니까 그것까지를 다 합쳐보니까 183석입니다. 지금 4석이 더 많죠.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187석이죠. 187석입니다. 네. 그래서 21대 총선에 한 4석 정도가 네. 이제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20대 총선들 보시면요. 좀 놀라실 텐데 새누리가 139석 그리고 민주당이 133석이에요. 민주당이 적었어요. 20대 총선 때 8년 전에.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최근에 치러진 그 두 번의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병리평보다는 준연동이 그 범야권 민주 진보 진영 쪽에는 훨씬 더 유리한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게 그렇죠. 아닌가. 지금 보시면 20대 총선 때는 병리평이었거든요. 새누리가 139석을 받았잖아요. 민주당 133석이에요. 그런데 21대 총선부터 준연동으로 바뀌면서 민주당이 확실히 의석수가 확 늘어나 버립니다. 22대 총선 때는 21대보다 더 늘어나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월 말인가요? 범야권 연합 예상 의석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병립형으로 가자는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았고, 그때 166석 정도 나온다고 봤고, 연동형으로 갈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191석 이상으로 범야권으로 봤을 때 그렇게 200석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이런 예상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병립형보다 연동형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연립형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에서는 좀 손해는 볼 수는 있지만 지역구에서 야권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1대1 구도를 만들면 야권의 분열을 막고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면 비례대표에서 손해본 거 이상으로 지역구에서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몇 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만약에 연동형으로 바꾸면 191에서 205석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혁신당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192석을 얻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저희의 시뮬레이션대로 결과가 나와서 좀 저희 가슴을 좀 쓸어내줬습니다. 아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개혁신당까지는 이제 포함을 안 시켰었죠. 네, 보시면은 1월 28일 범야권을 우리는 정의당까지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범여권에 그러니까 이준석 당과 이낙연 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이 연대를 하면 준연동형으로 가능한 의석수를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연동형으로 가면은 오히려 경합 지역에서 전부 승리할 수 있다. 경합 지역을 전부 1대1 지역구에서 1대1 단일 구도를 만들어서 경합 지역을 전부 승리를 한다면 가능한 의석수가 이제 지역구가 142에서 167로 그리고 이제 비례 의석도 24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국힘이 109석.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 두 번째 경합 지역에서 승리할 경우 요 정도로 지금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200석을 넘길 수 있는 솔루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1대1 구도를 만들어라. 경합 13지역까지도 다 이겨버려라. 그러면은 181석 플러스 24석에서 205석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어제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결과하고 비슷하죠.
자, 이제 결과를 보시면요. 민주당 175, 국힘 108, 조국혁신당 12석에서 187석까지. 자, 그리고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1대 총선 때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을 합치면은 비례가 20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22대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하고 합쳐보니까 26석이 되어서 굉장히 그 확장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 아마 좀 기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가장 그 여론조사 꽃이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이 눈높이를 많이 올려줬어요. 왜냐하면 갤럽이나 기성 그 여론조사를 듣다 보면은 우라통이 치밀어서 여론조사 꽃이라도 좀 보고 나면 그러면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여론조사 꽃을 설립한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비싼 게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싼 게 정확하다. 돈을 많이 쓰면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상당히 그 설득력이 적어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이 샘플을 많이 확보해내는 게 사실은 신뢰도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설득력 있는 그런 멘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여론조사 꽃에서 진짜 엄청난 물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서울시역 전역을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 조사 결과 보수 언론들에서 내놓는 그런 여론조사하고는 달리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투입하는 이제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가 뭐 언론에는 보도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허들이 돼가지고 그걸 무시한 조사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표 결과를 보고 나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득표를 보면은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는 36.97이잖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그 다음이고 조국혁신당이 그 다음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제로 보니까 3당으로 나온 거죠. 예.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온 거죠. 예. 다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니까 좀 틀린 거 아니냐 이러는데 개별적으로 한번 후보들 개별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왼쪽이 이제 여론조사 꽃의 결과죠. 그런데 실제 개표 한번 열어보니까 용산에 권영세가 당선돼 버렸습니다. 또 하나 좀 의외였던 것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43.3%로 10%포인트 차로 넉넉히 앞서는 걸로 나왔었어요. 네. 막상 뚜껑을 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게 했죠. 공영훈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개표를 열어보니까 이준석이 무려 42%나 얻어서 당선돼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깜깜이 기간 동안에 보수 결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 그렇게도 뭐 예상할 수는 있는데 화성을에서만 유독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 마포갑입니다. 이지은 후보가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결과를 볼 때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결과를 열어보니까 이지은 후보가 599표 차로 졌어요. 599표 차고요. 그런데 정의당 후보가 김혜미 후보가 2,000표를 얻었습니다. 정의당까지 단일화가 됐다면 아까 예상 의석수가 188 한석 도봉갑 여기까지 놓으면 18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보당도 한석했으니까 진보당까지 포함하면 총 190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정의당이 함께 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정의당이 이렇게 원외 정당으로 몰락하지 않고 범야 의석 그리고 200석에 대한 꿈에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봉갑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이 서울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까? 여기를 국힘당한테 내주는 아픔을 겪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분당갑 여론조사 꽃에서는 소수점으로 박빙인 것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제법 격차를 벌리고 당선돼 버렸습니다. 아무튼 여론조사 꽃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게 항상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는 않은 주장인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예고한 대로 실제로 이번에 의석으로 따질 게 아니고 민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확실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이제 조사하면서 혹시나 국힘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든지 혹은 민심은 그래도 탄핵을 막았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멘트가 나올까봐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뭐 보이지 않더라고요. 표심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윤석열 지지했던 분들 342만 명이 이번에 국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줄어든 것을 감안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6% 정도만 줄었으니까요. 투표율은 10%가 차이 났지만 6% 정도 감소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난 대선 때 찍었던 1,630만 명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가 전 지역구에서 얻은 표수가 1,297만 표입니다. 무려 342만 표가 줄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집계를 했냐면 전국 모든 그 지역구에 표수를 다 일일이 다 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까지 뭐 조금 전에 이제 작업을 마쳤습니다만은 수작업으로 한번 다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이렇게 좀 이런 기록들을 다 보여주면 좋은데 쉽게 이렇게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더해야 했는데 이런 내용은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제 0.7% 차이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졌기 때문에 거의 인원수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번 총선 때는 이제 총선하고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거의 비슷하게 98만 표가 좀 줄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갔죠. 비슷하게 갔는데 윤석열은 더 빠졌습니다. 네. 자, 이걸 이제 시도별로 한번 보면은 더 의미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전국이죠. 그래프 차를 보시면 파란 게 이제 민주당이고 빨간 게 국민의힘이죠. 네. 그런데 2022년 대선 때 둘이가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국힘이 약간 0.73% 약간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체 표를 다 합쳐보니까 민주당이 무려 1,500만 표를 얻어서 국힘을 크게 따돌린 걸로. 그렇죠. 그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1,500만, 1,300만 정도의 민주당과 국힘 두 군데만 비교를 한 거예요. 저걸 이제 득표율을 좀 계산을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55대 한 45 정도 그 정도 되지 됩니다. 않았을까. 네, 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오히려 늘었어요. 투표율이 감소하면은 당연히 그래프가 하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민주당은 거꾸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25만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서울은. 2020년 대선 때 이제 290만 명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319만 명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무려 10% 내려갔는데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서울 시민은 외려 증가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결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결집이. 국힘은 오히려 빠지고. 그죠?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의석수만 가지고 보면 이제 2022년 총선에 비해서 이제 그 국힘당이 도봉이라든지 그러니까 마포, 그다음에 동작을 여기서도 이제 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밭이 좋아진 걸로 보이죠. 서울에서 국힘당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대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려 서울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밭이 바뀐 거예요. 저게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 다음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3년 뒤에 이제 뭐 그 전에 뭐 끝날 수도 있지만 다음 대선이 있을 때 이 추세가 굳어진다면은 국힘은 다음 정권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의석수로 환산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번에 민심의 흐름인 겁니다. 확실히 이번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을 선택을 한 거죠. 어제 대통령 선거를 했다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500만 표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나왔다면 윤석열하고 이렇게 다시 재선거를 실시했다면은 1,500만 표로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제 어마어마한 투표 열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석수만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수치죠. 자, 그 다음에 서울이 이런데요. 부산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부산 한번 보십시오. 부산에서 지금 국힘이 압승한 걸로 돼 있잖아요. 총 18개 이제 의석 가운데서 17석에서 승리를 했죠. 국힘당이 거의 싹쓸이를 한 거죠. 싹쓸이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2022년 총선 때 3석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석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의 부산 지역은 2022년에 비해서 완전히 이 국힘의 텃밭으로 완전히 싹쓸이 텃밭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대선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의석수로만 보면요, 부산에서 굉장히 국힘 바람이 부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권 심판의 바람이 부산에서 거꾸로 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득표수는 늘어났습니다. 민주당 득표수는 오히려 2만 표가 늘어났어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숫자 자체가 커요. 127만 표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선택했던 사람이 127만 명이나 됐기 때문에 이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산이 디비졌다 말하는데 그건 느낌이고 실제 수치로 보니까 디비진 정도는 아니고 근데 국힘이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됩니다. 85만 대 100만으로 싹 좁혀진 거예요. 이 추세로 간다면요. 지금 국힘이 지금 만약에 윤석열 또 정권을 또 실정을 또 해서 더 빠지잖아요. 이 추세가 더 굳어지면은 부산은 다음에는 국힘에서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18석 가운데서 한 석 빼고는 17석을 싹쓸이 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착시 효과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산의 표심은 지난 대선 때보다는 확실히 민주당의 우호적 그리고 국힘당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정서가 강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왜 또 중요하냐면 다음에도 부산 출마하실 분들 있잖아요. 자신감 가져도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이 부산은 이제 이런데 대구인데요. 여기는 이제 무조건 국힘당 찍는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도 국힘당에 실망한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지난 대선 2년 사이에 24만 명이 이탈했습니다. TK는 워낙 싹쓸이가 됐고, TK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민주당 지지를 했던 대구 시민들은 34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한 5만 명 정도 이거는 이제 줄긴 투표율 했습니다만.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119만 명의 그 대구 시민 가운데서 이번 국힘당 지지는 93만 명, 24만 명이 무려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도 지금 변화가 실제로 그 대구의 투표율이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진 이유가 바로 이 윤석열 지난 대선 때 찍었던 대구 시민 가운데서 약 24만 명이 이번에 국힘을 안 찍은 겁니다. 안 찍은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의석수로 보이지 않는 이제 민심인 거예요. 대구의 민심도 변한 겁니다. 그다음 인천 한번 볼까요? 인천은 대선 때는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때는 국힘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13만 명이 국힘을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이 대전입니다. 대전도 좀 특이해요. 부산하고 좀 비슷하죠. 민주당이 올라갑니다. 조금 늘었군요. 그리고 국힘은 떨어지고. 국힘은 11명이 줄어들고. 지금 이런 것이 좀 특이해요. 민주당이 올라가고 국힘이 떨어지고 여기는 정권 심판론이 불었다고 완전히 대전은 이제 스윙보터 지역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지난 대선 때는 국힘당이 1등, 이번 총선에서는 확실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그것도 표차가 많이 나는 1등이 돼요. 자, 그다음 울산 볼게요. 울산은 진보당을 봐야 됩니다. 진보당도 있기 때문에 왼쪽은 민주당만 본 거고요. 오른쪽 표는 진보당도 같이 파란색에 넣어서 집계를 한 겁니다. 왜냐면 이번 울산 북구에 이제 그 민주당하고 단일화해서 이제 진보당 후보가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울산 북구에서는 진보당을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주와 진보는 합치면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국힘은 또 역시 이탈이 좀 있어요. 6만 정도 빠졌습니다. 자, 그다음 세종시도요. 그 세미래를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구가 2개인데요. 거기에 한 곳은 민주당 대신에 그 세미래 김종민 후보가 나왔거든요. 김종민 후보가 그나마 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 때 그래도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세종시는 뭐 민주당 우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민주당 우위가 좀 더 벌어졌죠. 또 강화. 경기도가 좀 관심 있죠. 네, 경기도도 보십시오. 격차가 벌어지죠. 네, 벌어졌죠. 국힘 지지하던 82만 명이 마음을 바꿨어요.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 보면은 국힘당하고 그 민주당하고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 강원도도 보시죠. 강원. 근데 이 강원도는 이제 의석수는 3석에서 민주당이 2석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표심으로 놓고 보면은 강원도도 국힘당하고의 격차를 많이 줄였죠. 그렇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네. 자, 충북입니다. 충북은 또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이 충청도가 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충남도요. 같죠. 민주당은 올라가고 국힘은 떨어지고. 네. 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순위가 바뀌어버렸죠. 네. 근데 여기는 이번에 충청도가 이제 의석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덜 충격적일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의석수를 그렇게 거의 충청도가 상당히 많이 몰아줬잖아요. 대전, 민주당에. 충청, 충북, 네. 충남, 충북 이 세 군데가 지금 표심이 이번에 크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북입니다. 경북도 많이 빠졌죠. 네. 격차가 많이 줄었죠. 40만 정도. 네. 의석수로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저렇게 그 표차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대선 때보다는 그 격차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경북에 출마하려는 국힘당을 상대로 출마하려는 야권 후보들은 이런 표심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남도 볼게요. 경남도의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거의 다 따라갔어요. 네. 지난 대선 때는 꽤 많이 차이가 났네요. 경남에서. 네, 2배 가까이 차이 났죠. 네. 그런데 많이 좁혔습니다. 다음이 제주도죠. 제주도 격차가 더 벌어졌죠.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요.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흐름이 지금 똑같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면 거의 전 지역에서 국힘 지지층들이 지금 이탈이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많았다. 그러면 이번 총선의 의미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총선 민심의 기저에는 이제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즘 그래도 사람들이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부산에 가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럼에도 워낙 그 TK도 그렇고 PK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묻지마 이제 2번을 찍는 구국의 일념으로 이제 2번 후보에게 찍는 분들이 네. 워낙 이제 기본층들이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계속 의미 있는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 뭐 PK, 뭐 TK 지역에 계신 분들, 그분들 안에서도 지금 변화가 있고 지금 보셨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저희가 또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사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서 이 최상병 사건, 이채 양명주라고 그랬죠.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국힘을 찍어주는 1,200만 명이 있다는 거.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분들과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의석수만 놓고 보면은 이제 지역주의가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 보도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의석수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번에 자신들의 선택한 표심은요, 과거에 윤석열을 찍었던 분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실망해서 국힘당을 버렸던 그래서 TK나 PK는 외려 지역주의가 지난 2020년 대선 때에 비하면 많이 완화가 됐다. 예, 이런 결과를 저희는 유의미한 결과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네.